안녕하세요, 예술매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재 대림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페트라 콜린스 선생님의 팬걸에 대해서 저희 리뷰를 밝혀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생각을요.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다른 작품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 라캉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적 이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아마추어적인 정리를 잠깐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신분석학자 라캉에 따르면요, 욕망에는 남성적인 욕망과 여성적인 욕망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남성과 여성은요, 성별에 따라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남성은 이제 상징적인 남성, 스스로를 어떤 남성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제 구조의 심리 구조가, 즉 정신 구조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고, 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 구조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성별적으로는 남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여성적인 욕망을 갖고 여성적인 구조로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남성적이라 하더라도 신체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라 하더라도 여성인 것처럼, 반대로 여성이라 하더라도, 자,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심리적인 구조는 남성적인 구조를 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남성이란 뭐냐? 제가 이해한 라캉에 따르면요, 자, 남성적인 욕망은 보통 이제 강박증을 많이 의미하는 것 같아요. 라캉의 정의에 따르면 강박증. 자, 그럼 강박증이 뭐냐? 라캉의 정의에 따르면 자기 세계가 완전하길 원해요. 그래서 타자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만 노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폐라든가 뭐 정신병이랑 좀 달라요. 즉, 자기 안에서 이미 온전한 만족을 체험했거나, 혹은 누군가가 내가 뭘 원하지 않더라도, 가령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들이 뭘 원하지 않아도 자꾸 옆에서 뭘 줘요.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서구 사회에서는 계속 주고 만족시켜 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입장에서는 타자가 뭔가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세계에 매몰되기가 쉬운 거죠. 그것을 라캉은 이제 신경증 중에서 강박증적인 구조, 즉 남성적인 구조, 상징적인 남성적인 구조가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자, 반대로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딸과 엄마는 이제 경쟁하는 관계이다 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딸과 그 아버지가의 이자 관계를, 아버지 또한 남성이기도 하죠.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 혹은 그 엘렉트라 컴플렉스에서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엄마가 계속 질투하고 파괴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딸은 튕겨져 나가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욕망할 수 없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무엇을 욕망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이제 튕겨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어머니와 그 아들과의 관계와는 반대로 어머니와 딸은 이제 질투하는 관계잖아요.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딸과 엄마로서의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질투하고 서로 공격적으로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이제 질투하고 서로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딸은 결여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뭔가를 주기보다는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떤 세계가 있으면 엄마가 계속 뭔가를 채워주고 계속 응시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자, 이런 이제 악어의 이빨과 같은 엄마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강박증, 타인을 이제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외부에서 자꾸 자동을 자기한테 주니까,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완전한 세계에 타인이라든가 사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요. 이 결여된 부분들이가 있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결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동시에 이 결여를 타인으로부터 계속 채워주려고 해요. 쉽게 설명하면 엄마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 결여를 채우려고 했는데, 엄마가 야, 너 그러지 마, 뭐 하는 거야? 다 큰 여자애가 저리 가. 아빠는 내 거야. 넌 빨가서 딴 남 찾아. 이래버리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튕겨 나가게 됨으로써 이 결례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함과 동시에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여성적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라캉은 이제 히스테리라고도 표현했어요. 히스테리 같은 경우는 자기 안에 있는 결례를 이제 타인으로부터 계속 채워달라고 욕망하고 있고,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욕망되려고 하는 존재가 경향이 있어요. 이걸 응시라고 하죠. 끊임없이 응시를 보채고 끊임없이 응시를 찾아 나가는 특징이 있고, 반대로 남성 같은 경우는 이미 강박증적으로 타인이 뭔가 외부에 들어온 걸 굉장히 싫어해요.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박과 히스테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이제 신경증 환자인데, 기본적으로는 강박증자거나 히스테리거나 둘 중 하나다. 그리고 라캉의 어떤 정신분석의 종결의 주체, 즉 요 두 개를 난데를 극복한 사람은 이 둘 사이에 어느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함으로써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각각의 성향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긴 했어요. 하지만 어느 게 이제 우세하냐에 따라서 강박증자냐 히스테리증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라캉의 이제 해석을 이제 처음부터 개쩔리게 왜 자꾸 이렇게 오래 설명하시는 겁니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이제 팬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성적 욕망을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 이 전시를 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여기서요, 이 팬걸의 페트라 콜린스의 작품 속에서 남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페트라 콜린스의 작품들 쭉 보면은 여성들만 주구장창 나와요. 그리고 잘 보면 마치 여성들 간의 이 관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약간 좀 동성애적인 관계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라캉이 실제로 그 정신분석학을 이제 세미나를 하셨을 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여성적인 동성애 관계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데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여성은 이제 생물학적인 여성이 아닌 이제 상징적인 구조로서의 여성, 히스테리 증자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최대한 지금 단순하게 하느라고 좀 깊은 부분을 많이 이제 잘라내는데, 라캉이 우선은 이제 히스테리 증자와 여성적 욕망을 이제 유사하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이 페트라 콜린스의 작품들을 보면 남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남녀화하는 그때 이 여성의 반대로서, 정확하게는 남자의 반대로서의 여성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의 그 여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성과는 무관한 고유한 독립된 존재로서 욕망을 갖는 여성들만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캐치를 못하면 여전히 전통적인 구조에 사로잡혀서 이 작품을 오독하기가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페트라 콜린스가 왜 이렇게 세계적인 작품의 작가이냐, 바로 그러한 남성과는 무관한 고유한 존재로서의 여성의 존재 가치 혹은 여성의 욕망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정밀하게 잘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때까지 여성적인 욕망을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히스테리 증자들은 결여되어 있다. 이 결여를 끊임없이 보채고 채우고 동시에 그 결여를 자신도 모르게 유지하려고 하는 히스테리 증자들이 있고, 그들은 끊임없이 답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면, 그러니까 꼭 그런 이제 상징적인 구조의 여성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남자를 포함해서요, 생물학적인 남자를 포함해서, 속된 말로 즉 여성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보채요. 징징대고, 그 결여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채워도 그 결여는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결여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결여를 우리 안에 안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결여를 채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사회의 어떤 상징계라고 하는데,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사회적 구조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상대방 남성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이 결여를 채우게끔 너가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돼, 아니면 뭐 남자와 여자의 결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서로 대치되고 상보되는 존재로 설명을 해왔다면,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심리치료에서 여성은 남성을 욕망하게끔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해왔다면, 라캉이라든가 이 정신분석학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 페트라 콜린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했을 때는 그게 뭔 소리야, 여성은 그냥 여성이야, 독립된 존재야, 남자와는 무관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여성이라는 게 뭔데? 그러면 이제 여성이라는 말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남자와 대비되는 여성이라는 말이 많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냥 페트라 콜린스의 팬걸이라는 말을 표현해 볼게요. 그 팬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남자와 무관한 존재들이야. 지금도 이 그림들을 보면 알겠지만 여성들끼리 팬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서로가 응시대면서 나름대로 그 결여를 채우지 않고 결여를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채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 전시에 처음에는 보면서 생물학적인 남성으로서 보다가 어느 순간 이 페트라 콜린스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팬걸이 되어야 되는구나, 나 또한 내가 팬걸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구나, 나는 더 이상 생물학적인 남성도 여성도 아니야, 나는 팬걸이라고 하는 정말 남자와 무관한, 하지만 여성적인 구조를 가진, 라캉의 그런 여성적 구조를 가진, 즉 결여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결여 그 자체가 현현하고 있는 그 느낌으로 봐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남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여성만 있는 사회에서, 또 그것이 당연시되고 남자라는 것들이 상상되지 않는 세계에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단순히 애를 낳기 위한 그런 여성적 존재로서가 아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고, 어떤 감성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요 페트라 콜린스 선생님의 작품, 이제 초기작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응시하고 있는 이 카메라맨이, 즉 요 페트라 콜린스 선생님이겠죠? 같은 여성으로서, 소녀로서
이 응시하고 있는 이 페트라 콜린스의 이 응시가 모든 사진에 빠지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진들을 보면은, 자, 이건 제가 타이완에서 그냥 찍은 사진인데요. 자, 보면은 저는 없어요.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은 없고 이 사진 그 자체로 고유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페트라 콜린스 선생님 작품의 특징들은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늘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응시가 되든, 아니면 요 사람들을 통해서 응시가 되든, 아니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응시가 되든, 늘 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 그 존재가 늘 이 사진들을 통해서 느껴진다는데 차이가 있죠. 자, 왜 그러냐? 그럼 이 사진 보면 이제 셋 다 안 보긴 해요. 카메라를 찍는 사람은 안 보고 있으나,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이 찍히고 있다는 것, 즉 응시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응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페트라 콜린스 선생님 작품들의 초기작들을 보면은 응시와 응시됨, 그 속에서 자기 자신, 즉 카메라를 찍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고찰을 이미 초창기 때, 소녀 때부터 하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여성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그 고찰도 끊임없이 지금 해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작품 보면 이제 이형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얼굴을 막 쌓아두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야한 포즈지만 거기에 이제 요 빵댕이에 얼굴을 넣기도 하는 등, 그래서 응시됨과 실제로 외형적인 나, 세상으로부터 보여지는 나와 실제 나와의 그 괴리에 대해서 2부에서는 이제 극도로 이제 디플리하게 이제 관찰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응시한다? 그럼 응시되는 존재가 있죠. 그럼 응시되는 존재가 나는 떨어져 나가요. 그럼 나는 뭐지? 내가 나를 관찰하게 된다면 그럼 나는 뭐야? 그쵸? 실제로 보여지는 나가 있고 그 너머에 사유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감각하는 내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고찰을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얼굴이 떨어져 나갑니다. 가짜 나와 진짜 나가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짜 나라긴 좀 그렇고, 이제 보여지는 나와 그 너머에 감각하는 나, 응시하는 나와 응시되는 나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제 추적을 해나가시는 거죠. 자, 3부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 이 둘 사이의 괴리들을 이제 환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3부가 아마 이제 머메이드인가? 아마 이제 페어린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정적 존재, 보여지는 나와 보이는 나, 이 둘 사이를 감각하기 위해서는 제3의 고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 같고, 그것을 나는 요정이야, 나는 이 세상에 잠깐 내려온 요정이라서 요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요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두 사이의 봉합을 이제 꾀하시는 것 같아요. 4부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신의 괴리와 이 봉합, 그리고 그 봉합의 실패를 이제 그 아이돌들을 통한 문화를 통해서 엮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돌 또한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여지는 여성들과 실제의 여성은 다른 거예요. 그 수많은 이제 남자들, 뭐 속된 말로 뭐 육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육수 줄줄 흘리면서 이 사람들 이제 성상품화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내가 지켜본 이 아이돌들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거든요. 한 인간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고유한 이때까지 보여진 것처럼 여성들만의 고유한 욕망을 가질 수도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레즈비언처럼 남성이 아닌 여성을 욕망하는, 자기와 같은 성별에게 성적 그런 흥분을 느끼기도 하는 다른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괴리를 이제 사회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여기서 페트라 콜린스의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 뭐 비판이라고 하면 비판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비판보다는 그 괴리들을 이제 집요하게 탐색을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페트라 콜린스 선생님이라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여성은 남성과는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고유한 존재야. 근데 왜 자꾸 이 사회에서는 남성의 욕망이 그런 욕망의 대상으로 소비가 되는 거지? 이처럼 여성에 대해서 욕망하게 되는 그 순간 남성과 여성의 그 전통적인 그 고리가 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 사회에서는 본질적으로 불편해하고 추방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욕망하고 소비하고 있는 그 기표에서 벗어나게 되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남자의 욕망이 여자가 되어야 돈이 되는데, 여자들끼리만 놀아버리면 남자들이 돈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걸 거칠게 이해한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4부, 즉 이 아이돌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페트라 콜린스의 1부에서의 응시됨과 응시함, 요 두 사이의 미묘한 괴리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아마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일 끝에 보면 이제 그렇게 요런 이제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They could tell you how they painted their landscape, but they couldn't tell me how to paint mine. 자, 그들은 너에게 말해줄 수 있겠지, 그들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는 방법은. 근데 그들은 나에게는 나를 어떻게 그린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 니들의 세계는 니들의 세계고, 니들이 감히 뭔데 나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의 세계는 이건처럼 너희들과는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나는 고유한 여백과 고유한 결여된 그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페트라 콜린스의 선생님의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 선언문을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크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재밌죠. 이게 약간 맨날 여성들의 그 백화점이나 쇼윈도 같은 데 보면은 여성들이 막 넘기잖아요. 맨날 보면서 막 셔츠 같은 거 넘기면서 했던, 이거는 남성들이 절대 흉내낼 수가 없는 여성의 고유한 이제 특징이죠. 그 고유한 특징들의 자기 작품을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여성들의 어떤 고유한 욕망과 자기 작품의 어떤 정체성을 결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보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계속 보니까 여성들이 계속 그 이제 막 아이쇼핑 하듯이 계속 넘기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막 빨려 들어가요.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 옷걸이를 막 넘기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통찰력 있게 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구나 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작품은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성분들이 이 전시회를 감상하게 된다면 잠깐 사회적으로 고착되어 있던 남자와 여자 간의 이분법적인 구분, 혹은 뭐 남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섹스는 여자의 생식과 남자의 생식과의 결합이다, 이런 생각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냥 잠깐 내가 혹시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잠깐은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내가 제3의 존재야, 남성과는 무관한 팬걸이라고 하는 제3의 성별을 갖고 있는 존재고, 그 팬걸의 입장에서 되게 된다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거기를 위주로 감상을 하시면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